학교에서 배우는 고구려 영토는 진짜가 아닌 역사 왜곡된 영토이다.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막아내는 동안 신라는 백제와 대결하고 있었다. 신라는 고구려와 동맹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후 당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백제를 공격하였다. 김유신이 지휘한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끈 백제의 결사대를 격파한 후에 사비성으로 진출하였고 당군은 금강하구로 침입하였다. 이미 내부적으로 정치 질서의 문란과 지배층의 향락으로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한 백제는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 660. 백제 멸망 이후 각 지방의 저항 세력은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복신과 흑치상지, 도침 등은 왕자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200여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부흥운동은 좌절되었다. 이때 외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패하여 쫓겨갔다.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는 다시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고구려는 거듭된 전쟁으로 국력의 소모가 심하였고 연개소문이 죽은 후에 지배층의 권력 쟁탈전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다. 결국 동북아시아의 패권자로 군림하던 고구려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668. 고구려 멸망 이후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받든 건모잠과 고연무 등은 고구려의 유민을 모아 한성, 황해도 재령, 과오골성을 근거지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한때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하고 후에는 신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통일신라는 676년부터 935년까지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하고 나당전쟁에서 승리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한 이후의 신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이 지난 678에서 698년에 고구려 유민들이 지금의 중국 만주 일대에 세운 국가. 한반도 북부와 만주 및 현 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남부 지역에 227에서 247년간 존속했는데 926년 거란의 침공으로 멸망했다. 조선의 문신이자 실학자인 유득공은 북국 발해와 대비하여 남국이라 부르기도 했다. 대체 용어로는 대신라와 후기신라가 있다. 한국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반적으로 제29대 태종무열왕 이전을 삼국시대, 그 이후를 통일신라 시대로 구분짓는다. 나당전쟁 이후 통일신라라는 개념은 하야시 다이스케가 쓴 조선사 1892에 처음 나타난다. 1902년에 대한제국에서 김태경, 현채 등이 발간한 역사교과서 동사집략이나 동국사략 역시 하야시 다이스케의 조선사를 거의 그대로 번역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일신라라는 개념이 한국인들의 한국사 인식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발해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민족주의 사학자를 중심으로 통일신라라는 표현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통일신라 시대는 분명한 한국의 역사이지만 발해가 세워진 698년부터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여 발해의 역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다. 발해를 한국의 역사로 연구하고 신라의 삼국통일 또한 온전한 통일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여 이름을 대신라 등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하야시 다이스케, 우리나라에서 자주 임태보로 불리는 이 하야시의 조선사. 1892년에 한국 역사에 대한 근대적 기술서로서 세상에 알려진 문헌이다. 이 조선사는 형식적으로는 그때까지의 구습에서 탈피하여 근대적인 역사서술을 시도한 최초의 역사서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한국사, 특히 그 중에서도 한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고대사에 대한 당시 일본 사학계의 조선관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야시의 조선사에 의한 식민사관을 계승 발전시켜 1922년부터 만 16년간에 걸쳐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서 사료집으로 편찬한 것이 책명도 동일한 조선사이다. 하야시 다이스케가 쓴 조선사를 그대로 번역한 역사서가 맞다고 만든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였고 현재도 그 교과서로 공부한다. 한국의 옛 영토 중 하나인 만주를 되찾는다는 고토회복 개념의 단어. 범위에 따라 대체로 현 중국의 동북 삼성, 내만주, 간혹 러시아의 외만주 및 연해주가 포함된다. 주로 연길,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회복을 뜻하는 간도회복, 견변회복, 도만주회복의 범주 안에 든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의 고구려,
남북국 시대의 발해의 멸망으로 인한 만주의 상실부터 고려, 조선 대한제국 시대에 이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도 꽤나 꾸준히 만주로 통칭되는 중국 동북지방을 회복해야 할 고토로 여기고 기회를 엿봤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한국사의 전성기 및 크고 아름다운 영토에 대한 향수와 종주권, 그리고 이를 상실한 이후 찾아온 약소국으로서의 부침 등이 큰 원인이다. 마이너스적으로는 근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 점유했을 시 국력이 증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이었단 점 때문에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다. 전근대 시대의 만주가 한반도 세력에게 관심을 받은 건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당대에는 요서지방을 제외한 기후상의 이유로 농사가 불가능하거나 했던 만주의 여타 지역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진 못했으나 나름 험한 천산산맥이 있었던 요동 지방만은 한반도를 지켜줄 강력한 방어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받았다. 요동 일대는 주변에 비해 빈약한 생산력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큰 기반이 될 수 없었으나 식량과 병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한반도와 결합해 백업을 받는 순간 말도 안 되게 강력한 방어선으로 탈바꿈하곤 했다. 그 진가는 고수전쟁과 고당전쟁 때 제대로 보여졌는데 그 강대했던 통일중화제국이 국력을 총동원해서 인구도 훨씬 적었던 고구려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쳐들어갔지만 번번이 요동 방어선을 뚫는 데 실패해 당시 중국에서는 괜히 요동에 끌려갔다가 헛되이 죽지 말라고 무향요동낭사가라는 노래까지 유행할 정도였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평야가 많은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중원 세력과는 또 산해관을 경계로 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데 요서 일대는 농사가 꽤 되던 곳이면서 근처의 유목민족들을 컨트롤하기에 유용했던 땅이라 아예 한 나라를 건국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제공했고 실제로 전국시대의 연나라를 시작으로 모용선비의 전연, 후연을 비롯한 연나라 시리즈가 요서 일대 및 그 너머의 중원 일부 지역을 기반으로 강국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었다. 이걸 당시 사람들도 모르는 게 아니었기에 따라서 발해부흥운동이나 고려의 여진정벌, 요동정벌 등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북진 정책의 명분으로 사군 육진을 회복하여 현대 한국의 국토와 한반도를 완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명나라의 경계를 꾸준히 받기도 하였고 말기까지도 간도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거란족의 요나라와의 전쟁 및 만주 일대의 세력 공백을 틈탄 여진족과의 각축전이 이어졌다. 이후 여진족은 건주여진을 중심으로 뭉쳐 만주족으로 거듭나 청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해 조선에 대대적으로 쳐들어가는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조선이 여기서 패하면서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이후 명나라가 멸망하고 소중화 사상과 함께 북벌론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북벌론이 성행하면서 자연히 만주 고토 회복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북벌론이 현실적인 이유로 한물간 이후로도 박시전이나 임경업전 같은 반청 사상을 담은 소설이 민간에서 유행했고 이 필제의 난이 일어났다는 점을 볼 때 민간에서의 반청 북벌여론도 어느 정도 존재했다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막상 청나라가 아편전쟁, 태평천국 운동으로 쇠퇴했을 때는 청나라의 만주족 또한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이후 괴뢰국 만주국 치하에서 사실상 일본 제국의 피지배 민족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만주족들은 만주에 자신들의 진정한 독립국가를 세울 기회를 잃어버렸다. 대한제국 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만주고토를 위해 서구 열강들과의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청나라를 상대로 북진해서 간도에 관공서를 설치하고 행정관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기도 한다. 하지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 후 대한제국은 일제의 보호국이 된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양도받은 일본 제국은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연해주, 만주 등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게 되었다. 일본도 대한제국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야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그 당시에도 1000년 전에 있던 나라고 당시에는 고대 국가였으므로 국경이 지금과 달리 국제적으로 정립이 안 되었기에 국가의 분열 등으로 인한 흥망성쇠와 국경의 널뛰기가 매우 심했다. 조만국경은 청나라 말기가 되어서야 국제적으로 제대로 정립되었다. 이후 청나라가 신의 혁명으로 몰락한 뒤 만주는 혁명 세력을 진압한 장쩌린의 봉천군벌의 소유가 되었으며 이들은 산업시설이 탄탄했던 만주를 기반으로 군벌 세력들과 대대적인 각축전을 벌인다. 봉천군벌은 한때 중원에 진입해서 중국 전체의 패권을 넘보기도 했을 정도로 큰 위세를 떨쳤으나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다 봉소전쟁에서 두들겨 맞기도 했고
끝내는 일본 제국의 관동군이 일으킨 만주사변과 이대 수장이었던 장쇠량의 판단 미스로 인해 순식간에 어이없이 몰락해 일본이 만든 괴뢰국인 만주국에 흡수당해 만주군의 토대가 되고 만다. 근대 만주사에 있어서 이 시기가 한국인에게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때에 해당하는데 조만국경이 사실상 없어진 틈을 타 조선인 또한 만주에 상당히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비료와 같은 근대 기술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만주의 농토를 보고 진출한 사람들도 있었고 임업이나 광업, 공업 같은 사업을 통한 일확천금을 노리고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 학생들의 경우 만주국육군 군관학교나 건국대학에 입학하며 자연스럽게 건너가곤 했다. 이미 대한제국 때부터 대한제국청 국경분쟁 등의 사건으로 인해 제만조선인과 특관동을 통해 만주에 진출한 중국인 사이에는 알력이 발생하곤 했는데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고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 등을 통해 만주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만주에서 2등 신민이라도 국적상 일본인이 되어 있었던 제만조선인을 중국인에 대항해 지원하였고 이러한 갈등이 쌓이고 쌓인 것에 따른 감정 격화로 만주사변 당시 봉천군벌이 제만조선인에 대한 학살과 약탈을 벌이기도 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기를 틈타서 진출한 조선인들은 남만주 일대에 어느 정도 기반을 쌓는 데 성공했고 이것이 후에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모태가 된다. 또한 이런 기억으로 인해 후대에 이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 장르인 만주 웨스턴이 유행하기도 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소련의 만주 군정을 거쳐 국공내전에서 중화민국에 승리한 현 중화인민공화국이 차지하게 된다. 이후 현대에 들어 한중수교가 성립되고 덩샤오핑이 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만주 지역에서는 랴오닝성 선양시나 다른시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주 새로운 자본주의적인 성격의 한국인의 진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국 고도성장기에 막대한 이익을 노린 한국인 사업가들과 기업들이 상당히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교민과 주재원 등이 거주하게 되었고 현지인들과의 다양한 알력 다툼과 협력 등의 역사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 탈북자들의 탈출 루트로 쓰이게 되면서 브로커 등의 일을 하는 북한 출신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거주하게 된다. 반면 이 과정에서 먼저 진출해 있었던 한국계인 조선족의 경우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오히려 한국이나 남중국으로 떠나 만주에서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이후 중국의 산업축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남방의 해안가로 옮겨가면서 만주 지방은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동북병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를 앓을 정도로 쇠락하게 되었고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주목에서도 다소 비껴나간 상태가 된 상황이다. 만주 땅 찾을 가능성? 여전히 만주 혹은 고구려, 발해나 최소한 제중동포의 연변 영토만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한민족이 만주를 상실한 때는 현대로부터 천여 년 전의 일이고 이상하게도 만주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한국인들 중 몇몇은 만주가 몇 없는 야만족들만이 뛰어다니는 젖과 꿀이 흐르는 허허벌판의 이미지를 가진 경우도 있다. 그건 근현대 이전의 일이고 이미 중국인들의 인구 팽창과 산동성의 기근으로 인한 한족들의 대대적인 이주로 1997년 시점에 이미 만주의 97%, 1억 697만 명이라는 인구를 차지했다. 그런데다가 이미 한족은 물론 만주족은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 조선족들도 자신은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한국의 귀화에서도 자신은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고까지 말하는 상황이니 중국에서 만주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만에 하나 중국이 분열되어도 조선족이나 만주족의 나라라기보단 동북군벌처럼 한족의 지방정권이 들어설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만주 회복 전의 남북 통일부터가 우선 선결과제이다. 또한 중일전쟁같이 무력으로 만주를 차지하는 방법도 국제법적 문제와 한국과 중국 간의 국력차가 너무나도 확연하여 불가능하다. 명분 역시 부족해서 미국의 알래스카처럼 거액 주고 합법적으로 사지 않는 한 국제적 비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중국이 호구가 되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진 않는 이상 팔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한족이 압도적인 상황이라 한국이 만주를 차지하더라도 안정적인 통치는 영 쉽지가 않다. 다만 만주 인구가 많긴 하지만 물론 통일 한국의 인구도 근 8천만에 달하는 수인데다 경제, 문화적인 역량도 한국이 중국에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한민족이 한족의 선비족,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등 침투왕족, 정보광조 북방기마민족들 꼴로 일방적으로 통혼 혼혈 땅에 동화되는 가능성은 다소 낮다.
그러나 남북 통일 후 내외적으로 수많은 문제도 있거니와 만에 하나 통일 한국이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만주를 차지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한민족 한족 간 인구 비례적으로 기존 역사처럼 한민족만의 주도 국가는 무리이며 이를 타파하고자 한다면 강제적 동화, 추방을 하거나 또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 마냥 홀로코스트 등 인종 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설령 만주가 중국 땅이 아니라 해도 한국이 먹을 수 있는지는 영 회의적인데 내만주 주변에는 외만주를 지배 중인 러시아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까지 정복하고 아이훈 조약, 베이징 조약으로 외만주를 차지하였으며 계속 남하하여 러일 전쟁이 패배만 아니었으면 만주 전역을 집어삼키려고 한 적도 있거니와 만주를 얻으면 따뜻하고 비옥한 땅에 대련 같은 부동항까지 주어지는데 안 노릴 이유가 없다. 연해주 등 외만주 일대 역시 이주해온 러시아인들의 개척으로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해주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고구려, 발해 문화재가 방치되거나 훼손 및 왜곡식 복원 때문에 이러한 감정으로 인하여 수복하자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설사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다. 당장 한국 본토의 문화재만 해도 제대로 복원되지 않거나 훼손된 문화재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짐작이 갈 것이다. 물론 왜곡식 복원을 했었던 중국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금으로선 현실적으로 만주 회복을 부르짖는 것보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의 유적과 유물, 그리고 근현대사 시기의 한국계와 연관된 흔적들을 어떻게든 잘 보존하고 조선족과의 마찰을 해결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차피 만주에는 한족, 만주족을 비롯한 퉁구스의 제족들, 다우르족과 일부 몽골계 민족들 등 만주 지역의 원주민들인 다른 소수민족들도 있기에 이들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분리주의 독립만 없을 뿐이지 만주족들도 한화 및 중국화되었지만 그들 중에 자신의 뿌리가 만주족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으며 인구는 적지만 만주족보다 상황이 나은 다른 소수민족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한테 기 지역은 원래 한국 땅이었어 라고 말하면 한국과 한민족의 만주 지배를 순순히 인정하고 납득할 소수민족들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만주 회복 중에는 역사적 명분과 현재 민족적으로 한민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연변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겠다. 사실은 북한은 만주 끝자락에 영토 비단섬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녹둔도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못 받고 있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기 역사 영토 포기 행위다. 대한제국 시절 북간도 관찰사를 임명하기까지 했고 임시정부 시절 우리 선조들이 광복투쟁을 벌였던 현장인 간도 지역과 만주 지역, 만주 땅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에까지 넣어서 명확하게 버리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우스운 나라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민족제 통일을 했다는 고려 이후 우리 영토는 한반도로 제한하였고 교과서에 백두산 북쪽의 서간도, 북간도라고만 표시하고 있을 뿐 전체 크기는 그리지 않았으며 대부분 교과서에는 간도가 어디라고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조선총독부의 반도사관을 철저히 추종하는 모습이다. 최근 사회학과 역사학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인류사회 발전 단계설에 따르면 무리사회를 거쳐 정착생활을 한 신석기 시대에는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마을사회를 형성했고 더 커진 마을연맹체 사회인 고을나라로 발전되었다. 그 내용이 삼국유사의 환국, 마을사회, 신시, 고을나라, 시대다.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는 삼국유사보다 더 뒤떨어진 아니 일본이 만들어 놓은 대로 신화라고 일컫는 고조선은 물론 그 이전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을 모르게 하려는 역사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라 안타깝다. 학교에서 배우는 고구려 영토는 진짜가 아닌 역사 왜곡된 영토이다. 이 지도는 우리들이 평소에 교과서에서 많이 봐온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태왕, 장수왕 시대의 영토라고 한다. 물론 이 그림도 문제가 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학교에서 교과서로 공부를 했죠. 일제시대 일본이 간도협약으로 만주 철도 부설권과 맞바꾼 간도 땅이 현재 이 그림에 나오는 고구려 영토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임나일본 부설은 4에서 6세기경에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의 임나 지역의 통치기구 임나일본부, 일본어 임나일본부 미마나니온후를 세워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학설이 폐기된 학설이라고 하지만
아직 완전 폐기된 건 아닌 것 같고 아직 주장은 남아있다. 일본은 임나일본 부설 얼토당치도 않은 주장도 하면서 한국당을 노리고 있다. 일제감정기 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해 간도 땅을 내어줄 때 중국이 그냥 순순히 승낙하진 않았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아래에서 위로, 중국은 위에서 아래로 땅 따먹기 하고 있었다. 그런 중국이 아무 조건 없이 간도 땅과 만주 철도 부설권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간도는 한국 땅이고 일본도 이미 공식적으로 간도는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이 고구려 영토를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영토, 간도 땅까지만 하기로 역사 왜곡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조약의 내용은 사라지고 없지만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요즘 계속 옛 문서와 옛 지도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문서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후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설 초기 소수민족 정책은 중화주의에 토대를 두지 않았다.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그들의 언어와 풍습과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런 바탕에서 소수민족 자치구와 자치주를 설정해주는 정책을 폈다. 이들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고유의 민족 정서를 지닌 채 살 수 있었다. 무마나 회유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1990년 들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해 고구려 역사에 대해 일사양용의 이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고구려 역사는 한국사일 수도 있고 중국사로 포함될 수도 있다는 교묘한 논리였다. 90년대 중반부터는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로 그 영토도 현재 중국 영토에 대부분 들어있으므로 중국사에 포함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했다. 고구려의 왕조 성씨 고씨는 중국 고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조공을 한 것은 복속국가임을 증명한다고도 하였고 수나라의 당나라와의 전쟁은 내부의 통일전쟁이라고도 하였다. 이것이 동북공정의 전초였다. 동북공정의 중간 발표에는 고조선을 연단군과 그 영역이 모두 중국 상고사에 포함되며 유화문명권을 이룩한 민족은 모두 중국 민족이라는 논리도 개발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간도협약을 토대로 만주 땅이 중국 땅이라고 합리화하기 위해 동북공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 고구려 땅은 만주 땅과 연해주까지 고구려 영토라고 말씀을 하셨다. 고구려 영토는 중국에게 빼앗긴 영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구려 영토는 중국에게 빼앗긴 영토가 맞습니다. 하루빨리 되찾아와야 하는데 정치하시는 높으신 분들은 신경도 안 쓰시고 교과서도 이런 내용이 흐려지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동북공정의 내용이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인정을 받으면 진짜 그땐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만주 땅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주 땅 찾기 전에 통일이 먼저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곧 우리의 꿈, 통일은 될 것입니다.